국정농단 사태의 원활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의 구속수사는 과하다. 불구속 재판이 옳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이 연장 여부를 두고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냉철하게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혜입니다. 예, 먼저 두 분의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현 대변인. 네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저께 형사합의 22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예. 재판부가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까지 일주일에 4번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고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하다는 데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최초의 SK와 롯데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한지 신문 절차를 갖겠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이제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라는 점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6일 이전에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입장이 법원에서 낼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추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속 연장이 네네.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신단 말씀. 자, 류여해 최고위원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예상이라고보다는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구속영장 연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김현 대변인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3-4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 이거는 인권의 유린입니다. 보통은 구속 재판인 경우에는 2주에 1번 정도 하는 것이 보통 통상의 예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4번 정도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했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SK라든지 롯데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기에서 검사가 한 번에 기소를 안 한 것을 수사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만 만약에 재판이 길어지고 있을 때 추가 기소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을 지적한다는 것은 저희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었는데도 왜 분명히 수사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했을까. 기소를 안 했던 거는 구속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 남겨뒀던 카드다. 제가 그냥 꼼수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꼼수다?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검찰 권력의 남용이다. 한 번에 다 하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었다고 하고 증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수사였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재판이었냐고 볼 때 일주일에 3-4번은 분명히 인권이 남용되었습니다. 구속 수사 절대 이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속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될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거 아니고요, 정말로 그것도.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국민들은요. 법원이 헌법이 추구하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이 바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죄 추정의 원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연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기한이 연장돼서는 안 된다. 그 근거로 인권 유린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추가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기소해도 될 거를 미리 하지 않았던 이런 꼼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구속 연장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주셨어요. 하나만 더 주장을 하자면요. 김현 대변인의 말씀을 먼저 좀 듣고 차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장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번에 구속 잠깐만요. 류여애 네. 최고위원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네네. 목소리 두 분은 제가 헷갈렸네요. 자, 류 최고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아니요, 제가 마무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에 구속 기간이 만약에 연장된다면 이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김현 대변인님 답변 주시죠. 네, 사법부 독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이라도 공정한 법 집행에 방해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일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증인의 신문 그리고 증거인멸 및 불출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장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특히 남은 핵심 증인이 검찰 측만 해도 40명이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5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구속 상태에서도 의료기관 제출 없이 아프다면서 4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셨습니다. 불출석. 그리고 강제 구인도 거부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순실, 그다음에 안종범, 차은택 피고인 등도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이 만약에 증인이 이제 바깥에 있는 증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하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에 불출석한다거나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소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의 재청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현 대변인의 구속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증인들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이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아직도 증인이 40명, 50명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나가는 것은 수사 재판에 또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럼 아까 류여애 최고위원이 지적하신 핵심 근거, 인권 유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과정, 그다음에 파면 이루고 유례 없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역시 중요하지만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에 연루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의 경우는 징역 5년의 재판을 받아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3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최순실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2심 구형량이 7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고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이 지난 겨울, 봄을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권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 물론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중대한 대통령이 사건이다.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엄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적폐가 형성되지 않고 청산되고 국민들이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당의 류여애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인데 일주일에 재판 서너 번 받아서라도 빨리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김현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김현 대변인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다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인 경우에는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 재판도 일주일에 3-4번을 강제로 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회의원 신분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자주 해도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더 자주 해도 괜찮다는 말로 들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럼요. 차별을 둬선 안 된다 인권에 이런 말씀. 그게 바로 역차별입니다. 자. 헌법 대통령이 요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재 13가지 혐의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류호일 최고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제가 또 더 지적을 하자면요. 지금 계속해서 검찰이, 경찰이, 그리고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거는 수사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를 더 할 게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수사 편의주의적인 거고요. 재판도 지금 재판할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재판 편의주의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인권,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어떤 된다라고 말씀이신지 이야기하면 알겠네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알으시면 안 되죠. 끝까지 다 저희가 들으셔야 시간이 워낙 제한적이어서요. 제가 지금 양쪽의 발언 시간을 재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 대변인 짧게 답변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유효의 최고위원이 얘기했 그 내용이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재판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은 굳이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4번에 걸친 신속 재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점을 좀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현 대변인 측에서 주장하는 구속 연장을 해야 된다는 핵심 근거는 증거인멸의 우려였거든요. 말을 맞출 가능성, 압박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류 최고위원 답변 주시죠. 그렇다면 구속 전에 증거인멸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어야죠. 구속하고 난 뒤에 다시 나올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검찰 그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전에 증거 자료 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증거인멸? 그건 아닙니다. 구속되기 전에 이미 기간은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검찰 수사 완료됐어야 하죠. 그거는 검찰의 수사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여기서의 증거라 하면 아마 증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증인들을 압박할 가능성.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충분히 그전에는 이미 청와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더 유리했죠. 지금은 절대 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압박해도 이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김현 영장이 대변인.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일이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도 증거인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역시 그러니까 증인과 말맞추기, 그다음에 증거인멸, 재판의 불출석, 증거 서류의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 최고위원님.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라면 모든 권력자는 다 구속 재판해야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된 것도 무리한 재판부의 일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악화. 그럼요, 살인적인 재판 일정을 밀어붙였던 것도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 건강 악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 대변인님?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구속 기간이 연장된 전례가 있고요. 건강 악화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휠체어 타고 재판장에 입장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다른 구속된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리한 재판 때문에 건강 악화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무리한 재판 때문에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거는 과도한 주장이다. 네. 지금 핵심으로 얘기하시는 건 계속 이제 증인과의 말맞추기 문제, 증거인멸의 문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 대변인님? 서류의 조작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서류 조작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유영아 변호사께서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굶주린 사자에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홀로 피 흘린다라고 인민재판이라고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탄핵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미 구속된 것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류 최고위원님. 안드로메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요, 이 상황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김현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예단입니다. 재판은 예단도 금지해야 됩니다. 재판에 대한 그리고 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념과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무죄 추정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럴 거야라고 먼저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저는 이 이야기가 만약에 맞다고 하면요.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 모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모두 구속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김현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모든 권력자는 다 구속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류 최고위원님, 네. 제가 지금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취자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 근데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 혹은 여느 국회의원이나 권력자의 사건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많이 주시거든요. 류 최고위원님 답변 주시죠.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해도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됩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고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인권을 생각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원칙이 무너져서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된다고 그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또 예외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법 앞에서 예외는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김현 대변인님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 주십시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 누구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질서를 파괴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증거 서류를 조작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치욕적인 역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여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짧은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측의 핵심 근거들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 류여애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